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경매 초보자분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경매로 낙찰받기 위해서 꼭 아셔야 하는 권리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말소기준 권리의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경매 매각 절차에 의해서 소멸되는 권리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를 구분짓는 권리를 뜻하는데, 모든 경매 물건에는 이 말소기준 권리가 무조건 있어요. 권리 분석을 하실 때 이 말소기준 권리를 찾는 게 1번입니다.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는 어떻게 찾죠? 일단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저당권과 근저당권, 압류와 가압류, 담보 가등기, 선순위 전세권, 경매 기입 등기가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등기부 등본에 여러 개 걸려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중에서 날짜가 가장 빠른 것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를 찾았다면 말소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있는 권리들은 모두 소멸합니다. 물론 모든 권리들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권과 건물 철거에 관련된 가처분은 소멸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낙찰자에게 그대로 인수가 됩니다. 후순위에 있는 권리인데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죠? 임차권은 권리 분석을 할 때 등기부 등본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임차권 등기에 기록된 전입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말소기준 권리의 각 권리들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일반적으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실행할 때 거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압류와 가압류는 권리자가 다르긴 하지만 둘 다 채무자가 본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끔 하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압류는 국가기관이 권리자가 되고, 가압류는 권리자가 개인이나 은행 등이 되는 거죠. 집행 보전 절차라고도 하지만 가압류가 더 익숙하실 거예요. 가등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는데, 가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가등기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경우와 배당 요구를 한 경우만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선순위 전세권도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신청이나 배당 요구를 한 전세권만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말소기준 권리가 된 경우에만 소멸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자가 전액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전세권만 설정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그 전세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경매 기입 등기는 뭔지 아시죠? 채권자가 경매 신청한 다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등기부 등본에 들어가는 등기입니다. 경매 기입 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이 경매라는 게 채권 채무로만 진행되는 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 형식적 경매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에 아무런 권리사항이 없고 경매 개시 등기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역권, 지상권 등등이 있는데, 이런 권리들은 말소기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다면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낙찰자에게 인수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소기준 권리 얘기하면서 가등기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 만약 선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다면 낙찰자가 잘못하면 소유권까지도 뺏겨버릴 수가 있는데, 이 이야기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포함되지 않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임차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권리 분석을 해야 될까요? 임차인 같은 경우 전세권 등기나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등기부 등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법원에서 임차인 현황이라고 임대차 계약서나 점유자의 진술을 토대로 입찰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이 부분을 이용해서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차인의 권리 분석 순서는 어떤 날짜로 비교를 해야 될까요?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하실 때는 전입 날짜와 확정일자를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차인 권리 분석 시간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매 공부를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